자, 안녕하십니까. 20년의 주식뉴스공장 1월 22일 화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은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고, 유럽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의 특징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유럽 증시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 부분들은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플랜 B안, 크게 나온 내용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 가장 먼저 시장에서 주목했던 건 메이 총리가 의회 발언권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이 핵심이 좀 된 것 같아요. 노동당이 요구한 노동권이라든지 환경기준 강화라든지 안전장치 무료시킬 방안 이후에 요구하겠다. 이것은 일단은 영국이 플랜 B안에 대한 협상안을 제시한다 정도? 그래서 어제 파운더 같은 경우에는 EU와 협상에서 의회 발언권을 강화를 한다라는 그 내용이 첨가가 되면서 파운드화가 강세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계치는 있었죠. 플랜 B안이 큰 차이라기보다 의회 발언권이라든지 EU와의 협상 부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브렉시트 관련된 내용을 자주 언급을 드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일단 메르켈과 EU 쪽에서 EU 자체적으로 조금 협상에 대해서 좀 완화적인 태도 자체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파운드화가 강세를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반등 요건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ING인데 아직 수면 위로 바로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수면 아래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작업 부분들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0.6% 정도 소폭 반등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1월과 최소한 3월 정도까지는 중국의 감세 패키지가 가장 유력한 후보예요. 감세 패키지. 시장의 예상치는 2조 위안 정도, GDP 대비 예상 국내 총생산 대비 GDP 대비 한 2%대까지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여기에 지금 계속 그 기대감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세 패키지가 중국 정부의 부양책의 핵심될 가능성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GDP 성장률이 낮게 나왔습니다만은 역으로 반등을 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감세 규모가 얼마 정도 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지표가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을수록 시장에서는 뭔가 부양책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자체가 주가의 반등 부분들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매개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정도니까 문우신과 류호 부총리의 2차 고위급 회담, 특히 지재권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이 내용이 약간 지금 수면 아래로 지금 잠깐 내려가 있는 상태죠. 거기에 무역 분쟁은 수면 아래에 있고, 남북 지금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가 어제 이제 트럼프 비핵화 진전이 있다, 2월 말에 장소 선택 부분들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아마 오늘 새벽 정도인가요? 어제 새벽인가? 오늘 새벽 정도에 스웨덴에서 지금 비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대표와 그 다음에 북한 대표, 그 다음에 여기에 한국 대표가 합류를 해가지고 2박 3일 정도 지금 실무협상에 대해서 합숙을 진행을 좀 했어요. 그래서 실무협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번 주라 늦어도 다음 주 초 정도 되면 2월 달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 일정, 이런 로드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더 커졌다라는, 어떻게 보면 셧다운은 지금 이제 30일째가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의 속도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협상은 속도를 조금 더 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발표되는 시점 전후로 인해서 셧다운 관련된 내용도 어느 정도 여론에 힘입어서 봉합 수준이나
그리고 거기에서 다음 인프라라든지 다음 회기에 정책적인 부분들의 합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협상이 완료가 돼서 조만간 북미 정상회담의 스케줄, 시간, 로드맵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국내가 지금 종목군들 테마 장세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중형주도 마찬가지고 각계전투예요. 근데 범위가 약간씩 넓어지고 있어요. 특히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반 넘은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텔레그램에 밸류 체인 라인을 올려드렸다고 말씀을 드려요. 수소차, 대장주 EM코리아라든지 이런 종목군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일진다이아가 급등이 나온다든가 비코라는 종목이 급등이 나온다 하면서 기존의 종목군과 이제 새롭게 뭔가 조금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그런 움직임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 초보 투자자들 영역 아니에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차에 대한 비전 부분들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종목 이 섹터는 선수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죠, 속도 자체가 예전에는 몇몇 종목군들이 일차로 상승했다면 지금은 각계전투식으로 갑자기 급등시키는 종목군들이 나오는데 선수들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은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전문 투자자들 플레이가 계속되면서 일진다이아 급등, 비코 급등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수소차가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나오고 있죠. 이번 주 인공지능 관련된 AI 중소기업 지원책, 그리고 유료 방송 같은 경우는 오늘 합상 규제 재도입을 결정을 합니다. 넷플릭스를 규제를 해야 된다. 유료 시장에 합상 규제 부분도 도입해야 된다. 도입을 안 해야 된다를, 또 M&A 시장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규제 완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내용으로, 정책적인 내용으로 종목군이라든지 산업에 긍정과 부정의 시그널을 주면서 테마가 되지 않는지, 수혜주와 비수혜주가 계속 나온다라는 부분하고, 카카오페이가 제로페이 사업에 결정했고, 어제 KT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페이 결제액 20조원이 넘었다는 얘기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시장에서, 산업에서 현금을 없이 이쪽으로 지금 빠르게 넘어가고 있어요. 물론 중국에 비하면 한참 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간접적으로 결제 관련된 내용의 개선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카카오 택시하고 지금 계속 갑론을박 하고 있죠. 그 사이에 타다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카니발이라는 11인승 차를 이용해가지고 이용하는 공유경제 비슷한 건데, 물론 시간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서비스가 이건 시간 제한, 귀갓길에도 승차 거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100일 만에 가입자가 25만 명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하고 택시가 공유 때문에 하는 사이에 타다 서비스는 급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주도권 싸움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역대 최저 1조 9천억 정도의 자금 지원 정책 부분 나오고,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조선업종의 수주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낙폭과다인 화학업종의 반등 내용이 되면서 1월달, 2월달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다는 정책적인, 그 다음에 수주, 정책적인 모멘텀의 이런 테마, 순환매 장세가 지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한 흐름 부분들이 계속 확장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1월 22일 이슈면의 뉴스공장 모닝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